자, 다음은 이제 세포막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실제 좀 더 보면은, 자,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플루이드 모자익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포막은 이렇게 상당히 균일하고 일정하게, 지금 요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균일하죠,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리고 그 thickness도 상당히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 막 자체가 두께도 다르고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런 리피드 레프트, 뭔가 이렇게 모여서 다니는 놈들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ickness도 다양하고, 또 이 리피드 레프트 같은 것들도 있고, 하이드로필릭한 헤드 그룹은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분자들끼리 서로 인터액션하고, 또 하이드로포빅한 거는 하이드로포빅한 분자들끼리 이렇게 인터액션해서. 자, 그럼 이제 포스포리피드에 대해서 이제 봤고, 단백질들을 한번 보면은, 단백질들은 이제 이 세포막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랄 프로틴들, 혹은 세포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놈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 리피드 앵커를 통해서, 앵커는 뭔가 닷이란 얘기죠. 닷. 우리가 배가 항구에다가 이렇게 닷을 내리고 있듯이 이 닷 형태의 그 앵커가 있다라는 거죠. 닷이 있다는 거죠. 자, 인티그랄 멤브레인 프로틴 중에서는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관통에 있는 거, 그리고 여러 개의 단백질 그 사슬이 여러 개가 관통해 있는 거, 혹은 멀티 서브 유니트. 우리가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 체인 하나의 서브 유닛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단백질들은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서브 유니트가 하나, 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페리퍼럴 멤브레인 프로틴, 그리고 앵커돼 있는 거는 이제 리피드 앵커드인데, 이 앵커에는 우리가 패티 애시드가 사용될 수도 있고, 프레닐 그룹이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GPI 앵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GPI는 글라이코포스파티드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자, 그래서 막을 관통해 있는 프로틴, 그것을 우리가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주로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통과할 때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알파 헬릭스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알파 헬릭스 형태의 단백질, 그 아미노산들을 보면은 이 리피드 바이레이어 안쪽이 이제 하이드로포빅한데, 그 아미노산도 이 안쪽에 있는 그 아미노산들은 주로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들이 있고, 이 바깥쪽으로 이 헤드 그룹 쪽에 그 포스포리피드 헤드 그룹과 인터액션하는 그쪽 층에 있는 그 이 아미노산들은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산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히스티딘, 뭐 세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에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 중에서는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베타 시트 형태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베타 시트 형태인데,
이것이 어떤 실린더 형태로 이렇게 원통형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베타 배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의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 멤브레인 막을 관통하는 그런 프로틴 중에서는 우리가 알파 헬릭스나 베타 시트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 이제 그 멤브레인 그 형태 그 프로틴들은 또 어떤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포와 세포 사이 또 해당이 되고 세포와 매트릭스 간의 어떤 여기서 매트릭스라는 거는 세포 밖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셀 정크션에서 그 서로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캐드히린이라는 분자가 있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떤 그런 여기 셀 어드이전 몰리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서로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죠. 다음에 세포 밖에 있는 어떤 구조 단백질들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들은 그 자체 혼자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주변 세포 혹은 세포 밖에 있는 어떤 분자들, 물론 세포 안에 있는 분자들도 마찬가지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들과 이렇게 서로 컴플렉스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이 어떤 클러스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클러스터. 자, 다음에 이제 그 막성분의 합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포리피드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성이 되는지 한번 보면은 우선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소포체와 골지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포체라는 건 우리가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을 얘기하는 거죠. ER. 자, 그래서 개요를 한번 보면은 6개의 다른 포스포글리세라이드들은 전구체인 포스파티딕 애시드로부터 만들어지고, 그리고 스핑고리피드들은 ER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전구체들로부터 골지체에서 조립이 되고, 다음에 이제 이 포스포리피드들은 플리페이즈 그리고 플로페이즈, 스크램블레이즈 같은 효소들에 의해서 막의 한쪽에서 다른 쪽 면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플립플롭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플립플롭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효소가 이 플리페이즈, 플로페이즈, 스크램블레이즈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리피드 캐리어 프로틴들, 지질들을 한 막에서 다른 막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포스포리피드가 이제 합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우선 글리세롤의 전구체, 글리세롤 3포스페이트, 글리세롤에 3개의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전구체가 이제 있고, 다음에 지방산, 우리가 패티애시드 신세이즈에 의해서 사이토솔에서 합성이 되죠. 자, 그래서 먼저 그 포스포리피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글리세롤 3포스페이트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패티애시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이토솔에서. 그래서 두 개가 합해져서 이제 글리세롤에 패티애시드 두 개가 붙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보면 휴먼 셀에서는 이제 이 패티애시드는 굳이 합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다른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거를 공급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포스포글리세라이드의 합성은 사이토솔릭 페이스 그 활면 소포체, 우리가 ER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 우리가 스무스한 거, 그걸 활면 소포체라는 게 있고, 이 ER 멤브레인에 라이보솜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가 조면 소포체라 그러는데, 이걸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러프 엔도플라스믹, 이걸 그 조면 소포체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포글리세라이드는 활면 소포체의 사이토솔릭 페이스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ER이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글리세롤 3포스페이트가 있고, 다음에 패티에스드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효소가 아실 트랜스퍼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가 우리가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도 두 개의 막이 있겠죠.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인데 이 사이토솔릭 페이스 이쪽에 이 효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해서 이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글리세롤 3포스페이트, 글리세롤 3포스페이트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글리세롤 탄소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 포스페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두 개, 세 개. 근데 이 포스페이트 붙어 있는 여기에 이제 패티에시드가 가서 붙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치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물이 이제 포스파티딕 애시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들어진 포스파티딕 애시드는 이 활면 소포체의 세포질 면으로 자연스럽게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그래서 활면 소포체의 세포질 면에 끼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개의 다른 헤드 그룹은 이제 나중에 이 포스페이트, 이 포스페이트가 아직 하나 남아 있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합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GPI라고 글라이코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여기 먼저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 있죠. 여기에 이제 UDP에 여기 그 당하고 당이 있는데 요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이제 여기 가서 붙는 거죠. 먼저 붙고 나서 요것이 이제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그 안쪽으로 소포체 내강 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단백질은 이제 다른 데서 우리가 이제 합성이 되는데 이 이제 막 단백질의 일부가 이제 이 그 소포체 내강에서 이 당 위에 이제 이렇게 다시 추가가 돼서 이렇게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이 GPI 이 앵커를 통해서 이게 이제 GPI가 되는 거죠. 이게 GPI 앵커를 통해서 이 단백질이 프로틴이 이렇게
이제 앵커하고 있는 이제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GPI는 소포체에서 합성이 되고 다음에 막 단백질의 질이 부착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자, 그리고 다른 이제 GPI 말고 다른 또 우리가 그 앵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파네실 리피드 혹은 제라닐 리피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리피드 앵커드 프로틴들 여기에 이제 부착이 되는데, 이것도 ER 멤브레인에서 이제 그 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지에서도 이제 추가 그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 그래서 다른 이제 리피드들, 그 앵커 역할을 하는 리피드들이 이제 ER 멤브레인에서 또 그 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멤브레인 어셈블리, 좀 시간이, 이 SER 그 활면 소포체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 타겟 오거넬에서 이제 완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활면 소포체의 세포질 면에서 합성된 포스포글리세라이드는 조면 소포체에서 합성된 막 단백질들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면 소포체에 그 라이보솜이 있는데, 그 라이보솜에서 우리가 단백질이 합성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합성된 단백질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만나게 됐을 때 막 합성을 완료하기 위해서 다음에 8가지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단계를 한번 보면은 이제 멤브레인 프로틴이 엔도멤브레인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ER에 인서트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어떤 스페시픽 non-specific 프로페이즈에 의해서 포스포글리세라이드들이 그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쪽으로. 자, 그래서 ER 루멘에서 우리가 물론 스폰테니어스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좀 더 이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프리페이즈는 그 ER 루멘에서 이 사이토솔 쪽으로 포스포리피드를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플로페이즈는 반대로 루멘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토솔릭 페이스로 옮기는 거는 프리페이즈, 그리고 엑소플라즈믹 페이스로 옮겨주는 거는 우리가 플로페이즈라 그러겠습니다. 자, 다음에 멤브레인 베지클들이 그 포스포글리세라이드들 그리고 이 프로틴들을 이제 ER에서 다른 그 오거넬로 수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우긴 하겠는데, 이 베지클들을 이용해서, 베지클은 우리가 소포라 그럽니다. 소포. 자, 그래서 ER이 이렇게 있으면은 ER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이런 포스포리피들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이런 게 합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 갈 수도 있고, 플라스마 멤브레인 혹은 마이토콘드리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송할 때는 여기서 소포 형태로 이것이 그 출하되듯이 버딩되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출하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베지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지클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포스포리피드도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소포의 형태로 베지클 형태로 해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나 미토콘드리아 아니면 다른 세포 소기관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글라이코리피드 합성은 골지체의 엑소플라스믹 페이스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그 파이널 오리엔테이션은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 플리페이즈나 그 플로페이즈, 여기서는 선택 셀렉티브한 그런 플리페이즈, 플로페이즈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페이즈는 엑소플라스믹 페이즈로 옮기니까 이 세포질 쪽에서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 바깥쪽, 익스트라셀룰러 스페이스 쪽으로 옮겨주는 거고, 플리페이즈는 반대로 사이토솔릭 페이즈로 이렇게 포스포리피드를 옮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램블레이즈는 위아래로 이렇게 랜덤하게 이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있는데, 이것이 꼭 순서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 이런 단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일어나는 얘기죠. 플라즈마 멤브레인. 요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는 이제 ER 멤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거고, 자, 그리고 다른 세포 소기관의 막단백질은 제자리에 삽입이 된다. 만들어진 그 단백질들은 이제 베지클로 해서 이제 옮겨가는데,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갈 건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가고, 뭐 마이토콘드리아로 갈 거는 그리 가고, 퍼럭시즘, 뭐 식물 세포에서는 클로로플라스트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각 이 단백질들이 이제 가는데, 이때 이 가게 해주는 거는 그 프로틴에 이렇게 태그가 붙게 됩니다. 프로틴 태그. 일종의 바코드 같은 거죠. 우리 그 택배 물건 보낼 때 뭐 저기 서울로 갈 거, 부산으로 갈 거, 광주로 갈 거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특정한 곳으로 갈 거를 태그를 바코드를 붙여 놓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틴에 이 특정한 태그가 이렇게 붙음으로 해가지고 각 세포 소기관 혹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패티 애시드 바인딩 프로틴들이 이 포스포리피드를 프록시점 혹은 미토콘드리아, 클로로플라스트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이제 타겟 멤브레인으로 이제 드리버드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화면이 이제 이 슬라이드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인데, 자, 여기 이제 그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죠. 자, 그래서 뭐 프레닐기가 첨가될 수도 있고, 리피드 앵커, 또 여기 그 활면소포체, 이쪽이 말하자면 SER이 되겠죠. SER. 이 SER에서 인지질이 합성이 되고, 스핑고마이엘린도 합성이 되고, 글루코실 세라마이드도 합성이 되고. 자, 그리고 이 인지질에서 보면은 우리가 플리페이즈, 플로페이즈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책에 보면은 이게 반대로 돼 있을 거예요.
프리페이즈, 프로페이즈. 그래서 여기에 저는 여기 빨간색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프리페이즈가 사이토솔릭 페이스로 포스포리피드를 옮겨주는 거고, 이 프로페이즈는 엑소플라즈믹 페이즈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근데 ER은 이 ER 안쪽이 엑소플라즈믹 페이즈죠. 그리고 ER 바깥쪽이 사이토솔릭 페이스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여기 그 소포에 의해 옮겨진다는 거죠. 지금 요게 소포라는 거죠. 소포. 즉 베지클. 골지체로 가면은 골지체에서 추가적으로 합해질 건 합해지고 떨어질 건 떨어지고 해서 이제 세포막으로도 가고 다른 또 부분으로도 갑니다. 여기 태그 서열, 태그 시퀀스가 붙게 되면은 일종의 바코드 역할을 한다 그랬죠. 특정한 곳으로 갈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당치질의 합성은 골지에서 합성이 된다. 자, 그리고 세포막에서는 우리가 스크램블레이즈, 플로페이즈는 엑소플라즈믹 페이즈로 옮기니까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거고, 프리페이즈는 사이토솔릭 페이즈로 옮겨주니까 이쪽으로 여기 인지질이 거꾸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